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교육학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오후에 찍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출근 시간이나 뭐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촬영을 하는 데는 똑같지만 일요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자유롭게 발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앞선 영상들 잘 보셨나요? 그래서 그래픽 계산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두 개 꺼냈고, 또 한 가지는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했었던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수학교육 종합계획, 그래서 1, 2, 3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번 내용부터는 다르게 좀 진행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논문 분석에 대한 발표가 되겠고, 그와 관련한 내용은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수학 과제 탐구를 저는 처음 들어봤고 제가 있었을 때에도 이 교과목은 선택 교과목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과제 탐구라는 교과목이 생긴 건데 이 교과목의 주요 특징이 교과서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시를 해본 걸 보니까 교과서 없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자료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교과서도 없고 교수학습 자료도 없는데 수업을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교수학습 개발을 하시고 직접 학생들에게 투입시킴으로써 이제 학기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학기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제 한 학년을 보는 거죠. 근데 이 교과목이 그렇다고 해서 필수 교과목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현 입시 체제에 있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교과목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보게 될 논문의 키워드가 수학과제 탐구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수학 과제 탐구는 대체 무슨 교과목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거를 또 말씀 안 드렸네요. 카메라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제 PPT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공유는 안 하고 있는데요. 화면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냥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리는 거지.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기에는 저작권법이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뭐 그때서야 PPT 작업을 할 거고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상태를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학 과제 탐구. 사실 이제 과제 탐구라고 하니까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그런 교과목이라 한다면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공학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교과목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뭐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 기준을 말고 정말 설계만 되어 있는 교과목만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요소에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과목이 이제 설계인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 과제 탐구라는 것을 주면서 직접 해결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답을 도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요소는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들어갈 텐데 정말 우리가 문제를 읽고 해설을 해서, 그러니까 해설이라기보다 풀이를 해서 답을 쓰는 그런 과정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는 내용의 이제 목표를 제시하는데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여기에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학과제 탐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탐구 방법을 습득하며 탐구 능력을 기른다. 이게 첫 번째고요.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 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이 부분이 두 번째.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며 수학 학습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기른다가 세 번째 제시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일단 수학과제 탐구는 왜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일단 우리에게는 궁금할 거고요. 그 부분이 끝난다면 이제 어떤 탐구를 할 건가 그 주제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 문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얻어지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세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세우고 해결하고 답을 도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학습법을 제시한다면 뭐 무척이나 뭐 다른 학자분들의 제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교과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학과제의 탐구 능력은 자연계열, 이공계열, 경상계열 등의 학문 분야를 탐구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교과목이 고등학교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거를 배우고 온 학생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논문을 좀 한 편 쓰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수학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왔느냐. 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어떤 교과목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뭐 수도권 뭐 서울권에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 뭐 지방 국공립대 그리고 지방 사립대 이렇게 한번 분류를 전체적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그렇지만 지금 계열상으로만 보면 자연계, 이공계, 경상계 그러니까 지금 세 개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자연계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교과목들이 자연계열, 이공계열은 이학 또는 공학이라고 해서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학과들이 있을 거고 경상계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영학과, 그 다음에 상경학, 상경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상경대학의 경영학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이런 쪽이 되겠죠. 회계, 경제, 경영. 그 다음에 뭐 정보통계학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거고요. 그런 내용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는 졌지만 사실 여기에서만 필요한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의치약대도 해당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가. 공부를 할 때 물론 저도 뭐 굉장히 뭐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했던 학생에 속했죠.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박사까지 밟게 된 계기는 그동안 제가 이제 학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외부 이제 실생활과 학문 간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사회, 뭐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박사로 오게 됐지. 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서 박사까지 왔네요가 아니에요. 제 느낌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수학과제 탐구 과목은 정말 좀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 교과목이 다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래도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뭐 이론적 배경이나 아니면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런 등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참고로 제가 읽고 있는 논문은 천선빈 대학원생, 당시 천선빈 대학원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종학 교수님과 김원경 교수님께서 하신 수학과제 탐구 과목의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에 관한 논문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교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교과서가 없어서 충분한 데이터는 없을 거다. 하지만 충분한 데이터도 제가 뭐 얻을 수 있고, 뭐 논문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짧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문 첫 번째는 지금 웬만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웬만한 분석은 끝났는데, 이제 연구 방법론과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 결과에서 잘 이제 분석이 되었는지, 그리고 잘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분석이 안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캠을 켜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캠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보이실까요? 지금 하단에는 제 얼굴이 나오고 있고, 지금 검정색이 여기에 있죠. 지금 좌우대칭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PPT를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제작을 해보고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꼭 PPT가 아니더라도 그림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화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축처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이렇게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OBS 스튜디오를 쓰는 이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또한 이제 조금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없이, 그리고 녹화에서 중단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테크닉이 생겨서 그 이제 자막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볼 수 있는 시간을 넣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도 최대한 제가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배워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